피자, 이것만 알면 된다. 두 번째, 중국 피자의 종류와 차이입니다. 중국 피자와 거류 허가증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비자가 참 여러가지로 어렵죠. 그 어려운 과정에 요 근래 비자와 관련돼서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 비자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중국 비자 발급에 관련된 기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비자를 발급하는 기관은 두 곳입니다. 외교부와 공안국입니다. 그 공안국에서도 출입경 관리국 혹은 출입경 관리처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국가이민관리국이라는 이름도 보입니다. 국가이민관리국은 공안국 산하에서 중국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경에 관련된 업무만을 별도로 관장하게 만든 조직입니다. 그 집행기관이 출입경 관리국 혹은 출입경 관리처가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게 하였는지는 추론만 가능할 뿐입니다만, 하여간 중국에서의 비자에 관련된 업무는 거의 공안국, 그 중에서도 국가이민관리국에서 관장하며 그 실행은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중국 내 치안 및 공안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이 국 외에 별도의 기관으로 주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외교부 산하의 영사관 등의 업무의 위임 형식으로 영사 위임을 하여서 중국 경외의 비자 업무는 외교부가 관할하게 됩니다. 중국 경외의 비자는 외교부 관할, 중국 경내의 비자는 공안국 관할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중국에 오는 사람들이 받는 L비자, F비자, M비자 등등등의 비자는 중국 경외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중국 국내에서는 신규 발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발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내 출입경 관리처는 거류 허가증 이외에 비자에 관련된 업무로 기존 비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든지 체류 목적 변경 시에 변경된 목적의 비자를 발급하든지, 혹은 APEC, 무비자 입국, 경유비자, 특별지역의 단기 도착비자, 이거는 심천특우의 도착비자 등등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특수한 형태의 비자 업무를 중국 경내의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중국 비자를 발급하는 기관은 중국 경외의 비자 업무는 외교부에서 전담을 하고, 중국 경내 지역의 비자 및 거류 허가증 등 관련 업무 전담은 국가이민관리국,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서 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류증 혹은 거류비자라고 불리는 이 비자는 정확하게 거류허가증이라고 명칭을 해야 됩니다. 거류증이나 거류비자라고 불리는 명칭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거류허가증입니다. 이 거류허가증과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류허가증과 비자는 왜 굳이 구분을 하고 있으며 구분을 왜 해야 하는가입니다. 비자는 어느 나라이든 반드시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중국 비자는 발급받을 당시의 신청 목적에 따라서 발급되며 인쇄된 비자에 그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곧 비자의 종류입니다. 중국 입국 목적이 장기 거류로 하는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국 후 30일 이내에 기존 비자를 거류 허가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취업 비자이든 학생 비자든 가족 동반 비자이든 간에 중국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들은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거주지 파출소에 임시 주소 등기를 하여야 하며 거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와 거류 허가증은 다른 개념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비자나 거류 허가증에 명시된 발급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게 되면 엄격히 말하면 출입경 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다행히 그동안 엄격한 집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곧 합법이라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의 체류기관도 소급 적용하여 법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알만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분들 중에 L비자, F비자, M비자 등으로 중국 경내에 그동안 체류하고 있었던 분들은 체류기간 만료 혹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로 60일 자동 연장 조치를 받았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 신규 발급 혹은 비자 연장 등의 조치를 하고 중국 내 체류를 연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공안 출입경 관리처 당국은 비교적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연장을 확대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봉쇄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이미 서너 차례의 비자 연장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중 간의 비행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연장이 더 이상 쉽지 않은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상 상황으로 체류 기간을 늘려주고는 있었지만 결코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출국을 하면 언제 다시 입국이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으려고 비자 노마드, 비자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동성 지역이 특별한 제한 없이 30일에서 90일 비자를 연장하거나 신규 발급해주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전 중국에서 이들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서너 시간 동안 와서 주숙 등기가 가능한 호텔에 2, 3일 동안 투숙을 한 후에 임시 주숙 등기증을 발급받고 30일에서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신청하고 나서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는 일이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중개하거나 안내하면서 수천 위안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고, 비자 발급 후 여권을 수령하여 원래의 거주지로 발송해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틈새를 발견하고 잘 적응을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권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는 차치하고라도 원래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체류 연장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발급 혹은 연장받은 비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법률 위반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국 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모든 업무는 바로 공안국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한, 검사, 단속 등이 느슨하다고 하여서 결코 불법을 방관하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이야기는 3월 28일 이후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을 발급받는 사유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신속 통로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중국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세기 등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